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7월 1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제가 조간 딱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어나고 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 그것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화제거리가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얼미터가 조사해서 어제 발표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죠. 14명의 후보를 놓고 윤석열 총장은 처음 들어갔습니다. 대선 후보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이 10.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10.1%. 그래서 이 야권 주자 중에서는 1위입니다. 그 뒤로 한교안, 홍준표 이렇게 쭉 있고 여야를 통틀어서도 3위입니다. 이낙연, 이재명에 이어서 윤석열이 3위에 상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시점에 윤석열 총장을 그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대상에 넣은 데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음모론 같은 것도 나오는데, 어쨌든 결과는 그 응답자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대권주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망론, 이것은 곧 보수 진영 안에서, 야권 안에서 엄밀히 말하면 윤석열이 보수는 아니죠. 반문 진영, 반문재인 진영 안에서 이 대권론, 자기 대권론이 점화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권 주자들이 서서히 몸을 풀고 있는 과정에서 윤석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지금 자천타천으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보수 진영 인사는 홍준표, 황교안, 원희룡, 오세훈, 홍정욱 그 정도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가령 권영진 대구시장도 대권 체별을 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대구 코로나 사태에서 존재감을 보였죠. 대구에서 발생한 확산된 그 코로나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존재감을 보였고, 지금 자기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 윤석열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와서 야권의 대권 경쟁 구도에 관심이 쏠렸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대권 주자들끼리 치고받고 견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탐색전 정도를 벌이고 있죠. 본격적인 대권 후보 경쟁은 아직 시작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미래통합당이 좀 안정적인 체제를 갖춰야만 이 보수 진영의 움직임, 또 반문 진영의 움직임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대권 구도와 관련해서. 반면에 대권 주자 경쟁은 좀 아직은 이런 감이 있는데, 반면에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킹메이커 경쟁이 지금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킹메이커. 대통령을 본인이 어떤 대통령 주자감을 본인이 뽑아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대통령을 시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수 진영의 킹메이커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죠.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킹메이커를 자임을 하면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죠. 이 서울 마포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그 사무실 이름이 포럼 더 좋은 세상으로, 이 사무실을 개설을 하고 거기가 자기 대권 주자를 만드는 킹메이커를 하는 플랫폼이죠. 플랫폼이 되는 그 사무실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정치 인생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한번 걸어서 대권 주자를,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를 발굴을 하고 2년 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보겠다. 이것이 김무성의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각종 정책 세미나도 열고 있는데, 가장 큰 목표는 재집권이죠. 그래서 대선 승리를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 이것이 김무성 대표의 일성입니다. 이 포럼에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한 40명, 50명 정도가 모입니다. 상당한 세를 가시하는 것이죠. 킹메이커를 하려면은 이 사람도 막 붙여줘야 되고, 과거 같으면은 정치 자금도 막 끌어다 줘야 되는데, 지금은 정치 자금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사람들을 많이 해서 세를 몰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조언도 해주고, 김무성 전 대표도 한때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전수를 해주고, 그런 장점이 김무성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플랫폼이 대권 주자를 만드는 플랫폼이 비상대책위원장실이겠죠. 그 안에서 있으면서 당내 의원들을 그룹별로 쭉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룹별로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듣기는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김종인 킹메이커로서의 김종인 위원장의 행태를 보면은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고, 킹메이커로서의 김종인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2017년 조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는 시효가 소멸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대 경제 전문가를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갑자기 그때 홍정욱이 부각이 되고 김세연 전 의원도 부각이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또 바로 며칠 후에는 지금 당내에 대권 주자가 없다, 대권 주자 누가 있느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백종원은 어떠냐, 요리사 백종원은 어떠냐, 이렇게 해서 또 당내에서 또 핀잔도 듣고 논란이 일어났죠. 이 상황인데, 두 사람의 지금 대권, 자기 대권 후계자, 후보, 자기 대권 후보를 고르는 방법은 이 방식으로 서로 다른데, 대권 구상, 앞으로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대선에 내보낼 것이냐, 이 대권 구상부터 두 사람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대, 무성의 대장이라는 준말입니다. 무성의 대장. 무대라는 이름으로 통 큰 활동을 하면서, 한때는 친박 자정이었고, 김무성 전 대표는 사람들을, 통 큰 스타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50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포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확장시키는, 빅텐트를 쳐서 확장시키는 일종의 플러스 전략이죠.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는 플러스 전략. 반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여야를 넘나들면서 비례대표 5분을 한 경력이 있죠. 그래서 이 김종인 스타일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배제를 시킵니다. 배제를 시켜서 2017년 대선 출마했던 사람도 안 된다, 그동안 당내에서 대권 주자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마이너스를 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 뚜렷한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전략은 어떻게 보면 최종 목적이 김종인 대망론이 아닌가,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인 본인이 당내 사람이 없다고 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하고, 최선이 아니면 자선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하고, 경제 전문가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다 본인이 다음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포석을 까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이너스 전략으로 다른 주자들을 배제시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은 2017년 대선 때도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가 곧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대권 욕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두 사람의 그런 스타일이 단적으로 드러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모두에 말씀드린 윤석열 대망론에 대한 두 사람의 극과 극 평가입니다. 완전히 다른 평가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망론 11% 넣어서 야권 주자 중에 1위를 한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킹메이커를 자임하는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평가를 했습니다. 김무성은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의 야권 정치 1위가 소신과 의리를 가지고 굽히지 않고 나아가는 지도자를 국민이 원하고 있다는 현상이다. 아주 극찬이죠. 다만 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상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무원이라서 뭐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윤석열 총장을 여건이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추미애 효과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윤석열의 이런 등장은 당내 다른 대권 주자에게도 큰 자격이 될 거다.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반면에 김종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김종인 언론인투브에서 내린 평가입니다. 결국 금년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해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음 대선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그때야 나타날 것이다. 지금 아니다. 내년 초, 금년 하반기 그때 나타난다. 지금 여론조사상 누가 앞서 있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윤석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 후보냐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호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 후보냐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그 다음 해 3월입니다. 그때도 검찰총장이 아니죠. 그리고 검찰총장을 내년 7월까지 할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킹메이커를 한다면서 사람들을 계속 배제시키는 이런 데 역점을 두는 반면에 김무성 전 대표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상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에 대한 두 킹메이커의 평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한교안, 윤석열을 제외하고 미래통합당 출신 중에서는 그 1위를 달리고 있죠.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교안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김무성의 평가, 가능성이 낮은 거 아니야? 아무 의미 없다. 평가 절하해버렸습니다. 김종인은 이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교안에 대해서는 본인을 선거 때 어쨌든 삼고 초려를 해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한 사람이 한교안이고, 또 한교안이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비대위원장을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를 했던 인물이고, 그래서 본인이 혹시라도 김종인 대망론의 불씨를 살릴 수 있게 해준 인물이기 때문에 아직 평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명의 킹메이커, 정말 킹메이커가 실제로 될지, 그리고 그 킹은 누가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